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울산 시민들이 특히 주목했던 뉴스가 네, 바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재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김진규 남구청장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 자, 어떤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 건지 한번 알아보죠. 징역 10개월하고 벌금 1,000만 원 선고됐어요. 네. 그리고 또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이 됐죠. 네, 사실 그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서는 지역 법조계에서도 아마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관측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형을 할 때도 징역 2년 6개월에 1년을 더해서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판을 할 때 검찰이 좀 더 엄하게 형벌을 좀 많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걸 고려한다고 해도 사실 이 정도로 했다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좀 자신감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법원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예. 이제 모두가 놀랐던 부분은 법정 구속이 됐다는 부분이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할 때 이 사람이 특별히 도주할 만한 우려가 없다거나 예, 예. 그리고 특히 김진규 청장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볼 수 없어서 예. 구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일을 하면서 재판에 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진규 청장의 죄를 무겁게 재판부가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판결이 징역 10개월하고 벌금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떤가요? 각각 다른 범죄에 대한 형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범죄에는 한 가지 형벌만 나오는 예, 거니까요. 이제 김진규 청장이 받았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네.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예, 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이거는 선거사무실에 이제 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 자금용으로 등록된 계좌에서 지출을 안 하고 예. 이제 개인 명의 다른 계좌로 지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건 재판부가 보기에 단순히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착오로 그랬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세 가지인데 그중에-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네, 이건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이 징역 10개월에 대한 선고가 나온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혐의인데 네. 여기서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었습니까? 이 공직선거법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혐의를 위반한 게 다 각각 문제가 됐었는데 예. 첫 번째는 선거 사무원들한테 돈을 제공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선거 사무원들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수당이나 실비만 받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 돈을 주고 선거 사무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금권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선거 사무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렇죠.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예, 되겠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해준다는 정치적인 어떤 뭐 신념이라거나 지지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 된다.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김진규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회기 책임자라거나 아니면 선거 사무원들 총 4명한테 예. 1,412만 원 정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예.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김진규 청장과 특별한 친분이 없다가 이제 김진규 청장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무렵부터 친분을 쌓고 알게 돼서 이제 선거일을 도와주려고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한 4달 전부터 김진규 청장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의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법률 관련 사무를 처리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마저도 한 달 정도만 일하다가 곧바로 선거 사무실로 사무실로 옮겨서 옮겼다. 일을 하기 예, 시작했고 선거 사무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김 청장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돈을 빌려준 거다 아니면은 명절 휴가비로 줬다 그 사람 딸이 아파서 치료비 대라고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4명 중에 한 사람의 경우에는 죄질이 특히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일을 해주면서 예. 이 선거 사무실은 선거 캠프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도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불평하는 말을 흘리고 다녔다고 해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김진규 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오촌을 시켜서 150만 원 가량을 전달해 준 혐의가 있었는데 예, 예. 이거 역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고의는
그러니까 없었다고 네. 주장을 하지만 또 본인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그렇죠. 몰랐다고 하는 것이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 김진규 청장이 자신의 법률 사무소 직원을 이제 선거 사무에 동원했다. 또 그런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김진규 청장은 남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로 일하고 자기 명의의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선거 사무실의 업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자기 보아야 되는 업무랑 선거 사무실의 업무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고 예, 예. 정식 법무법인에 출근해서 일해야 될 시간에 선거 사무실로 출근해서 선거 사무를 보거나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직원이 자의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제 김진규 청장의 지시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됐고 예. 중간에 나눴던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이 직원이 법무법인 일과 선거사무실 일을 병행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김진규 청장이 그러면 법무법인 직원들한테 일을 아예 안 시킨 게 아니라 예. 힘들다고 한 이 직원을 배제하고 법무법인의 다른 직원을 데려다가 선거사무실 일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지시를 받았던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다른 직원이 직원이. 자기 대신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예, 예. 결국 다시 출근해서 선거사무실 일을 도왔다거나 이런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선거사무에 사람을 동원시켰다 이런 혐의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유죄 인정이 됐나요? 예, 이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이거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김진규 청장 같은 경우에 남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지역 노조의 정기 대의원 대회에 간다거나 남구 지역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명함을 돌렸는데 예. 단순히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뭐 이번에는 구청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선거 때문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제 작정하고 한 일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지난번에 그 자세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네. 그 선거운동하면서 허위 학력척은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유죄로 인정이 됐나요? 네, 이것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김진규 청장이 본인의 선거 홍보물에 예,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를 했는데 예, 예. 중퇴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고 네.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이다 이렇게만 적어서 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을 적을 때는 졸업했으면 졸업했다, 수료면 수료, 그다음에 중퇴를 했다면 중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중퇴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교 동문회 부회장을 직을 수행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는 건 그 학교 출신이라는 걸 밝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졸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졸업을 할 수도 예.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중퇴를 했지만 동문회장으로 인정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동문회 부회장직을 수행한다는 건 최소한 그 학교에 조금이라도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만 가능한 일이니까 예, 예. 이거는 학력이나 마찬가지인 걸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겠다는 의도를 김진규 청장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쓴 거다 예, 이렇게 예.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거 사무실 직원이 이미 프로필을 적을 때 예, 예.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중퇴 그리고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 이렇게 적으려고 초안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할지 물어보니까 예. 김진규 청장 본인이 중퇴 부분은 빼라 이렇게 아.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알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이걸 빼라고 지시했다.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이 부분을 빼고 갔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진규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울산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울산 출신이라거나 울산 지역에 어떤 학교를 다녔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진규 청장이 선거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울산 지역과 본인이 연고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내가 울산대 출신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김진규 청장이 이걸 단순히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지시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력이 학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중퇴가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학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 학력 문제에 대해서 김정규 청장이 재판 중간에 그거 했죠. 그 위헌 법률 심판 신청. 네.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청 신청을 하기도 예, 예.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진규 청장이 주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예. 공직선거법상 이제 본인의 프로필을 적을 때 얘기를 경력을 적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대로 적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조항에는 경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경력이란 말만 있지 학력이란 말이 없으니까 네. 경력에다 학력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서 법률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법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에서 다루는 사안이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신청을 제청할 때부터 안 될 거라고 대부분 판단을 했던 내용이고 예.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예. 위헌 법률 심판으로 할 사안이 아니니까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각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위헌 법률 심판도 그렇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정규 청장 측이 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네. 뭐 그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 나왔던 예. 이유가 이제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직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직을 잃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그 재선거를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총선이 내년이죠. 보통 재보궐선거는 총선 때 한꺼번에 치르는 예, 게 예, 원칙인데 내년 총선 때 만약에 남구청장 재선거를 같이 치르려면 총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 16일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됐든 어디가 예, 됐든 예.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된 거죠. 그러니까 김진규 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선거를 총선 전에 그러니까 결론이 나서 총선 때 재선거를 함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재판을 일부러 끄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부가 있어 왔어요. 예, 특히 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한 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변호사니까 모르지 예. 않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걸 보면 예. 일부러 재판을 끌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예, 예. 건수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판결을 우리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재판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김진규 청장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해서 얻는 이익을 최종적으로 얻는 사람이고 어떤 선거 운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선거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관리할 권한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김진규 청장 본인이 상당 기간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예, 예. 법률 전문가로서 일을 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지키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야 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를 문제로 재판부가 지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김진규 청장이 당선됐던 선거에서 당시 이제 김진규 청장이 득표율로 1위였고 네. 그다음에 2위 후보가 있었겠죠. 예,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득표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당시의 투표수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김진규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던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예, 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위반 행위들은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제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사전 선거를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김진규 청장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몰랐다. 예, 예.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지급했다. 돈을 빌려줬다. 좋은 뜻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의 뭐 상황을 잘 몰랐다거나 알지 못했다거나 이건 예. 내가 한 일이 아니라거나 하는 식으로 대부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데 본인은 변호사로서 법률 예.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김정규 청장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겠죠? 예, 항소 여부를 예. 검찰이나 김진규 청장 측 모두 이제 판결문 내용이 공시 송달되는 대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예. 아마도 적어도 김진규 청장 쪽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결과는 2심, 3심까지 가봐야 최종적으로 그렇죠. 결정이 나는 거니까 역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징역 10개월이라는 결과는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왔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아예 뒤집히거나 유죄였던 게 무죄로 바뀐다거나 하지 않는 한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일지가 다시 중요해질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